이게 마약이 몇이나 이거 할까? 근데 진짜로 많대요. 통계마다 다른데 이게 30만, 40만 뭐 보는데도 100만 보는 분도 있고 해요. 마지막으로 마약인데요. 이게 마약은 실제로 뭐 SNS나 카톡, 문자 이런 게 많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돼 있고요. 강남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막 마약을 던져주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하고요. 특히 클럽. 저희 때는 사실 클럽이라고 해봐야 뭐 신사리 나이트클럽 정도, 신림사거리 나이트클럽 정도 갔는데 거기 맥주 뭐 두 캔에 두 병에 뭐 기본 안주에서 15,000원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저 들어보니까 정말 놀랐는데 뭐 VIP석 같은 경우 수천만 원짜리 있고 뭐 이렇대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주 나쁘게 그런 걸 이용하더라고요. 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남용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클럽에서 밤새 놀잖아요. 실제로 피로하고 그렇죠. 강한 에너지 필요하니까 그때 약물을 주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마약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중추신경 흥분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흥분을 줘서 정신이 팍 들어오고 막 머리가 팍 트이면서 막 에너지가 엄청나게 솟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많이 권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클럽에서 그런 걸 쓰게 되는데 그런 걸 한두 번 쓰게 되면 안개가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클럽에서 이런 약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약물은 중독되고 계속해서 탐닉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인간의 정신과 어떤 신체를 지배해버리는 어떤 파괴적인 물질이죠. 사실 술, 담배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저는 마약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마약은 세 가지로 분류돼요. 어떤 거냐면 중추신경 흥분시키는 아까 말한 눈이 팍 트이고 정신이 갑자기 맑아지고 막 체력이 막 솟아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카인이라는 코카엽이라고 하는 코카라는 식물, 코카엽이라는 코카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에서 실제로 이걸 추출해서 만들어요. 코카콜라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코카인이 들어가 있어요. 코카엽 성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카콜라를 개발하신 분이 약사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약국에서 조제해서 팔았던 거죠. 이게 지금은 물론 안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카인이 바로 그런 데서 유래된 거고요. 필로폰,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사 놓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로 중추신경 흥분제의 대표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약국에서 이제 못되게 쓸 때 보면 감기약 같은 걸로도 이런 걸 조합이 가능해서 뭐 이런 걸 사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중추신경 흥분제에 포함되고요. 카페인도 순하지만 중추신경 흥분제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마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몰핀이죠. 아편. 양귀비라고 해요. 양귀비 꽃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얀 즙이 있죠. 즙 그 안에 있는 몰핀인데 옛날에는 이걸 고순도로 농축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기 있는 몰핀만 분류해내고 그것들을 합성도 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헤로인이라는 게 더 강해진 몰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헤로인, 몰핀, 뭐 아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축 처지고 힘이 빠지면서 하늘을 붕 떠다니면서 전신적으로 축 처져 있으면서 기분이 나른하고 몽롱한 느낌을 유지하는 게 바로 중추신경 억제제고요. 약국에서 처방제 내에서 판매되는 뭐 신경 안정제들도 여기 포함되고요. 알코올, 술도 여기 이쪽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대마초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되고요. 뭐 니코틴이나 또는 뭐 LSD 같은 것들이 바로 환각제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의 분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잖아요. 그 중에 3천만 명 정도가 이런 마약에 약물이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1년에 한 7만 2천 명 정도가 약물의 과다 사용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굉장히 이걸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약 사범의 빈도가 있거든요. 뭐 100만 명당 뭐 몇 명이 검거될 때 뭐 이렇게 인구 100만 명당으로 하는데 우리는 벌써 넘어섰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변에 꽤 많은 이런 마약 범죄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실제로 권할 때는 처음에는 아까 말했지만 파티 드럭 이렇게 해서 권하고요. 최근에 버닝썬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사실 클럽에서 어때요? 그 졸피뎀 같은 신경 안정작용이 있는 그렇죠. GHB라고 하는 물봉 같은 걸 써서 어때요? 사람을 그렇죠. 마취 그렇죠. 진정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클럽의 어떤 문화들이 실제로 뉴스에 발표되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클럽에서 벌어진다고 해서 정말 놀랐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성들이라면 일단 남들이 주는 음료나 술은 절대 접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클럽 같은 데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간마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그걸 음료에 먼저 검사해주는 키트가 있어요. 넣어보고 이게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확인하고 이제 마시는 거죠. 클럽 같은 데다 문화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잘 모르는 분들이 당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걸 듣는 분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때 절대로 남이 주는 음료나 뭐 커피든 뭐 음료든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데이트 강간약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대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액상대마라고 해서 처방이 나와요. 대마초에는 한 100여 종 정도의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도치감이나 환각 또는 어떤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어요. THC라고 해요.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대마의 중독 물질이고, 담배 니코틴이라면 대마는 THC예요. 근데 대마에 이제 CBD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칸나비다이올이라고 하는 건데, 칸나비다이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간질 발작을 조절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간질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 간질 발작 조절용으로 실제로는 이제 처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이나 어떤 중독증 치료에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항암 작용도 실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액상대마니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CBD 오일 뭐 이런 표현들 쓸 때 하는 게 바로 이 대마초 속에 있는 어떤 CBD 성분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가격이 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처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희귀의약품 안전센터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희귀의약품을 거기서 약국에서 살 수 없고요. 희귀의약품 안전센터에서만 취급하는 약물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약사님이 추천해줬어요. 뷰티풀 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의 중산층 백인 가정이거든요. 되게 잘 사는데 아빠 칼럼니스트고요.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약물에 빠지고 그 아이가 약물을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는 과정을 그리는데 정말 보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제는 나올 것 같은데 또 빠지고 나올 것 같고 또 빠지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도 많이 담겨져 있었고요.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중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중독, 그죠? 행복을 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도파민이 바로 중독을 유발하는 거고, 그 도파민을 자극하는 여러 물질들이 나를 중독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 중독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과연 행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최성훈이라는 가수가 부른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인데요. 행복의 열쇠의 어떤 가사를 제가 쭉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열쇠는 그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을 짜내는 물질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도파민을 짜내는 물질에서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중독에 대한 강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갓독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